안녕하십니까. 버럭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칡농꿀, 이 잡풀 때문에 화딱지가 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농약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제초제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저희 가우는 지금 이렇게 언덕배기 밑에 바로 저렇게 개울입니다. 개울이라서 이렇게 물도 흐르고 있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좀 습한 곳입니다. 이곳이 습하기는 습하지만은 이 칡농꿀, 가시농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이거 해서 뿌리까지 고사한다는 그런 제초제를 한두 종류도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살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결과는 안 죽어요. 이게 이파리만 살짝 시들고 하다가 다시 또 뿌리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풀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밭을 이렇게 다 승용 제초기로 풀을 베고 있는데, 기계가 들어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풀이 이렇게 무성합니다. 이렇게 풀이 무성한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뽑아서 이제 제거를 하지만, 제거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칡농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밭으로 넘어오는 거죠. 지금 이 넝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얼른 이파리를 보면 박 같아요. 박. 근데 이게 박이 아닙니다. 저게 나중에 열매가 가시넝쿨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면 옷을 입거나 이러면은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저런 게 계속해서 밭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려보면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제초제 뭐 좋다라는 그런 제초제 어떤 상품은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독하기도 쳐보고 약하기도 쳐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내려가서 이 칡농꿀을 다 제거를 하겠습니까? 제거를 못하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여름이 되면, 장마 때가 되면 더욱 불안하죠. 왜? 이런 칡농꿀들이 작년에도 이 나무를 감아 올렸지만 타고 올라오면은 사과나무에 좋을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초제도 선택의 폭이 좁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 효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정책상 그렇게밖에 만들지를 못하는 것인지, 요즘 참 농약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가온을 보면 이렇게 행하죠.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화상병보다 불안병을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 과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화상병은 뭐 오면은 다 가온을 폐원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지만, 그 화상병이라는 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근데 불안병이라는 거는 항상 이 나무에 혼재 있어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불안병 있는 나무를 잘라내고, 제가 또 이렇게 나무를 하나 식재해 놓고 있는데, 이 밭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 갱신을 하게 생겼어요. 불안병에 가지 불안병이든 어떤 불안병이든 처음에는 그걸 살려보려고
뭐 약도 발라보고 가지도 잘라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잘라내버리고 이제 올해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게 되면 이제 뿌리를 다 파서 내년에는 또 여기다가 또 새로운 나무로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흔히들 하는 얘기로 잘 듣는 불안병 약을 생산을 중단을 하고 저농성이든 저독성이든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 농약이라는 게 맹독성이라고 그러지만은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그래서 참 과수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농약값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은 그나마 농협이나 이런 데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조금 뭐 할인된 그런 금액으로 농약을 구입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참 농약값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도 않고, 저는 한번 이렇게 한 달에 3번 정규 방제를 하게 되면 약값만 수십만 원 들어갑니다. 약값만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으로 따지고 보면 200만 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이 됩니다. 참 1년 내내 농사 지어 가지고 약값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남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들겠지만, 모든 병충해는 걸리면은 약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그런다 그래서 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탄저병이나 갈반병이나 견문이 썩은 병이 왔을 때 오기 전에 예방약을 살포를 했어요. 그럼 예방을 했으면 병이 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김없이 7, 8월 달 되면 탄저병, 견문이 썩은 병은 반갑지도 않은 손님들이 항상 달려옵니다. 작년에 저는 견문이 썩은 병 때문에 컨테이너 몇 개를 따서 땅에 묻고도 했지만은, 올해는 뭐 탄저가 한두 개는 보이고 견문이 썩은 병 아직 보이진 않지만, 또 제 눈에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러지 이 넓은 과수에 그런 병이 내포이지 않겠습니까? 매년 오는데. 그래서 좀 적게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뿐이지만, 정말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환경도 좋고 정책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떤 약을 만들 때는 치료제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약들을 못 만들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저는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방제는 방제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병은 병대로 사과나무가 오고, 이건 누구를 위한 이게 이런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더 이걸 좀 한번 묻고 싶고,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한번 알아보고 제가 정책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년 내내 이렇게 정말 쉴 틈 없이 떼약 밑에 농사 짓는다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과수농가 하시는 분들 얼굴 보시면, 우리나라가 뭐 황인종이라고 그러지만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는 그 흔적이 그냥 눈에 보여요.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사과도 사과지만 고추 농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비가 내리고 흙탕물이 튀면은 탄저병의 감염이 100% 되는데,
그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허리도 펴지도 못하시는 그 할머니들, 그 고추 농사에 매진해 가지고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런 병으로 인해서 참 수확량이 떨어지고 애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사과가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 농부 입장에서는 좀 흐뭇한 그런 느낌도 받지만, 아무튼 농약 정책은 한 번쯤 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피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참 나무를 쳐다보면 시름 앓다가, 특히 뭐 불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에게 아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득만 주다가 고사되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도 깎았고 해서 또 여기를 겨울철에 또 포크레인 작업을 좀 해서, 이게 다 지금 불안병으로 고사된 나무 흔적인데, 도저히 이거 뭐 포크레인 아니면 팔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은 사과가 달려서 포크레인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놔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매년 이겨내야 하는 병충해이기 때문에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햇빛이 나더니 또 이렇게 또 비가 조금 내리네요. 그래서 저도 비가 내리는 관계로 촬영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날씨가 흐리든 비가 내리든 햇빛이 뜨든 32도, 33도, 34도 고온입니다. 폭염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